전편에 이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을 다루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인체 병원 자료입니다. 이게 연세로의 구글과 병원 자료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서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해 줍니다.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신생아나 소아에게서 뼈와 뇌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킵니다. 성인에서는 열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이게 온도 체크하듯이 외부 온도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있나 봅니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포도당과 콜레스테롤 같은 몸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대사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각 기관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간, 신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비장, 췌장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과 기관과 연계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면은 기능 항진증에서는 피부가 촉촉하고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그러니까 피부 좋게 하려면 온도를 좀 높이는 게 참 좋겠네.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단호박 좀 먹고 제가 피부 좋은 거 말씀을 드렸었죠.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품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 이제 소개한 것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호박 같은 거 좋더라고요. 단호박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이렇게 열기가 일어나서 배앓이 하신 분들에게도 좋더라고. 어떤 식품은 부추 같은 거라든지, 어떤 식품 생강 이런 것들, 인삼 뭐 이런 것들. 저는 인삼은 잘 안 먹습니다. 이런 열을 내는 그런 식품들 우리가 그렇죠. 인류가 축적된 자산으로서 열을 내는 식품들과 열을 내리는 그런 식품들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죠. 저는 식품 연구하고 저 연구하고 그래서 특허 10개 관련된 특허 몇 개를 냈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주질 않더라고요. 다 치료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이 많이 난다. 기능 항진증에서. 그다음에 식욕이 왕성하고 많이 먹는데도 이렇게 체중이 준다.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고 백박이 빨라지고 숨이 차다. 눈 주위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항진이 되거나 또는 과다하게 되거나 과소하게 되거나 이 부분은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이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균형을 잃든 과소하게 균형을 잃든가 균형을 잃은 상태는 1차적으로 저는 바이러스 작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 주위가 붓고 눈이 돌출된다.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이 붓는다. 변이 묽어지고 설사처럼 해서 설사 변사 변비 반복하면 뭐라 그랬죠? 뭐가 감염이 돼 있다고 간에 감염이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변비 설사 반복되는 것은 그렇죠. 암작용, 암에 걸리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에 의심을 해야 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보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얘기해도 되겠죠. 자유롭게 좀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변이 열거주가 설사처럼 횟수가 잦아진다. 월경량이 줄어듭니다. 기능 저하증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의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혈액으로 여자하면 저혈압 정도 되겠네요. 뭐 힘이 없는 거야 흰마리가. 그다음에 얼굴과 손발이 붓고 손발바닥이 노래진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황달 증상은 그렇죠. 간이 이제 감염이 돼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어쨌든 뭐 손발바닥이 노래지는 것이 뭐 이렇게 몸 전체는 아니니까 손발바닥만 노래진다. 이제 조금만 그러는 걸까? 그럴지도 모르죠. 손발바닥 같은데 혈액순환 어쨌든 좀 개인적인 가정이면 빌리름이 조금 나와가지고 그쪽에 정착이 되는 건가? 얼굴과 손발이 붓는다. 얼굴과 손발이 붓는 증상이 양쪽에서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양쪽에 다 나타납니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바이러스와 붓기, 바이러스와 조직이 비대 관련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피부가 하면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피부 좋게 하려면 온도 높이면 되겠네요. 피부가 촉촉하고 별백 같아지는 것은 열이 오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열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피부가 겨울에 우리가 그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죠. 여름에는 좋죠.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피부가 좀 그렇죠 촉촉해지고 이거 똑같네요. 몸의 온도를 높이면 그렇죠 온도가 그렇죠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땀도 많이 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땀이 잘 안 납니다. 추위를 잘 타고 이게 발열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온도 체크기 여기서 해놔봐요. 외부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입맛이 없어 잘못 먹는데도 체중이 는다. 이게 정체돼 가지고 외부로 그렇죠 이게 땀이 배출이 안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땀이 잘 안 난다. 추위를 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체온 추우니까 이제 아무래도 복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방을 쌌나 보죠. 지방을 싸고 외부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작용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입맛이 없어 잘못 먹는데도 체중이 는다. 체중이 지방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는 상대적으로 저기 외부로 이렇게 더운 날씨와도 불어서 운동까지 겸하면 땀이 잘 배출되고 같이 이제 지방도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겨울에는 이제 그런 작용이 날씨가 건조하고 춥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발열을 해야 보니까 인위적으로 집에서 난방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 추위가 추위니까 안으로 열을 이렇게 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몰리게 되고 그 결과로 해서 지방층을 쌓아가지고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몸의 작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청력이 떨어집니다. 이거 온도가 적절하게 낮으면은 이게 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는군요.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쉽게 쉰다. 머리카락이 잘 부스러지거나 빠진다. 머리카락에 탈모 있으신 분들이 이게 온도가 낮을 수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머리가 잘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온도가 낮은 거고 갑상선 기능 온도가 높은 거니까 그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쉽게 쉰다. 이거 꼭 암 증상 아닙니까? 이건 바이러스 걸렸을 때 딱 증상인데 머리카락이 잘 부스러지고 빠진다. 변비가 잘 생긴다. 그렇죠. 기능 저하증에서는 변비가 생기고 기능 항진증에서는 설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 기능 중에 제가 특이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급성과 만성이 주로 있더라. 근데 만성 종류에는 병 증세가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돼 반복을 한다. 그러면 호전되면은 이게 변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렇죠. 균형을 잃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정상적인 변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 그랬죠? 바이러스 의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합성의 기능 항진증에서는 설사, 저하증에서는 변비 왔다 갔다 좀 그래서 변동이 너무 심한 거죠. 과다하든지 과소하든지 그럼 이게 바이러스 작용을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변비 설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은 바이러스 증상. 암 걸리는 사람에게서도 이거 잘 나타나는데 전편 동영상에서 제가 구글 자료, 병원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변비설 나중에 따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변비가 잘 생긴다. 월경량이 많아진다. 기능 항진증에서는 월경량이 줄어들고 저하증에서는 월경량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것을 균형을 잃어버리고 불균형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여기 일단 바이러스 증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렇죠. 딱히 어떤 음식에 있어서 부정하게 먹는 것도 아닌데 생긴다면 항진이 되든 저하당 일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갑상선염은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상선 세포들이 파괴되는데 갑상선 자가영차 염증 세포 염증이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독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방사선제거나 있는데 염증이 일어나는 것은 조직이 이제 파괴되고 침범을 당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침범당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바이러스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갑상선염 바이러스를 의심해야 된다. 아급성 갑상선염의 경우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데 유가종성 거대세포, 득회방 갑상선염이라 불린다. 만성 갑상선염의 경우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 주위에 이렇게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고 임파고를 해서 갑상선 세포들을 파괴하는. 혹시 여기 그렇죠. 그 세포 감염됐기 때문에 그 조직을 공격하는 게 아닐까. 또는 임파고도 동시에 그 면역계통의 세포들도 감염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백혈병의 경우에서도 보면 좀 이상 증세를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도 백혈병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들도 감염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같이 겹쳐서 이루어지는 건가? 인체가 만약 어떤 조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거기서 숙주로서 얘네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인체의 면역세포들은 그것을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직의 재생, 일단 약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버려 둘까요? 방치할까요? 아니면 공격을 하게 될까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암세포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정상세포로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어쨌든 만성 갑상선염의 경우는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세포들이 서서히 파가 만성 염증 그러면 바이러스 세균을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독성 물질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아니라면 외부 약물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1차적으로 바이러스 세균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는 바이러스 예상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개인적인 입장 견해를 얘기해도 되는 거죠. 속히 그런 세상이 오기를 자기 개인 견해를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래도 문제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급성 갑상 중국공산당 검역위원도 아니고 일단 아급성 갑상선염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인 경우가 많다. 만성 갑상선염의 경우에도 저게 염증 반응의 갑상선이 파괴된다. 중년 여성에서 흔하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폐경과 관련해서 중년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게 되고 동맥경화 잘 생기고 그래서 동맥경화 잘 생기면 온도가 낮죠. 몸의 온도가 어쩔 때는 이렇게 하체는 차갑고 상체만 뜨겁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폐경과 관련된 것이 중년 여성 여기서 흔하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로 인해서 면역성이 떨어지는 그 관계가 그게 면역 떨어지면 바이러스와 세균 질환이 기승하게 되죠. 이 부분 폐경과 관련해서 제가 의심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수의 폐경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다시 이것을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상당수의 환자에서 그때 이제 구글과 병원 자료 찾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년령에서 흔하다 폐경을 의심해 봅니다. 약물 방사선으로 인해서 갑상선 파괴로 인해서 생기고 뭐 이렇게 인터페론, 아미오다론 이렇게 인터페론 먹을 때 바이러스 약 먹을 때 그렇게 되네요. 원인인데 약물 끊으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리튬 방사선, 요오드 방사선 약물로 인해서 세균 곰팡이로 인해서도 생기고요. 갑상선 기하 항진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발생 가능하다. 세균 곰팡이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도 있고 독감 비슷한 전신 증상이 일어나고 갑상선의 비대 및 통증. 세균과 곰팡이에서는 따로 그런 비대의 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데 바이러스 감염되면 꼭 비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급성 갑상선에서 독감 비슷한 갑상선의 비대 및 통증, 독감 비슷한 전신 증상이랑 감기, 몸살, 상기도 감염 후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머지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 이런 것들이 있고 특징이 중년 여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갑상선에 비대 및 결절이 일어난다. 비대하면 일단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상선염에 가장 흔한 게 하시모토 갑상선, 자가 면역 변형으로 무통성 갑상선염. 발병 전에 일단 무통성 갑상선염 바이러스 종류를 따라서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는 독감 바이러스 생기거나 또 기타 바이러스에 의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아니면 기타 다른 바이러스가 어떤 그 작용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류에 따라서 아마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산후 갑상선염 그래서
산후갑상, 출산 2, 3개월 경에 갑상선이 커지면서 일시적인 갑상 기능 항진증, 자가 면역 변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급성 감염성 갑상, 세균 곰팡이 감염됐을 때 이것도 기능 저하나 항진이 일어나. 감염이 치료되면 증상 호전된다라고. 일단 염증이 일어나면 바이러스 세균을 의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게 그렇죠. 바이러스 의심합니다. 이게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전편 바이러스 동영상을 제가 처음으로 제작했을 때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에 의해서 뇌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신병과 관련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거가 이제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에서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등에서 갑상선 기능이 금성 이상, 우울감이 신체 증상이 온도가 낮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항증이나 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항진이 되면 갑상선 항진이 되면 그렇죠. 이게 막 조현병처럼 왔다 갔다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서 몸의 온도하고 제가 정신병 기분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런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우리 몸의 활동이 좀 그렇죠. 활발하지 않고 여름에는 활발합니다.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하고 겨울에서는 조금 좀 덜하죠. 갑상선 기능 나가더라도 옷을 막 단단히 입고 난방을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가서 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우울 증상과 신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이렇게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데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게 원래 그렇죠.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인 그 평균을 유지해야 되고 균형을 유지해줘야 돼. 균형을 잃어버릴 때 항진일 때는 약간 불안 증세, 심장도 두근거리, 신체가 이제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짜증나고 기분 나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막 그렇죠. 너무 다운돼서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도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 증상으로 인한 정신분열증 이렇게 100%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평소의 사고방식도 있지만 몸이 아프면 그래서 왔다 갔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렇죠. 기분도 안 나는 법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우울감과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이렇게 기분이 온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박장애나 선망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 강박장애 보면은 그 선망 같은 거는 정신분열증에 나타나는데 제가 바이러스가 뇌에 침범을 했을 때 뇌신경에 작용을 했을 때 전편 동영상에서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이런 선망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각종 이렇게 편집증적인 사고가 나타난다거나 갑상선 점액 수종이 있을 때 우울감, 관계사고, 편집증적인 환청, 환각 등이 급성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산소 부족했을 때 환청, 환각이 잘 들린다고. 자기 뭐 신체가 아프거나 그래서 이렇게 뭐 신체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그래서 신체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도 환청, 환각 되게 좀더 이렇게 그렇죠. 자기 정신을 안정적으로 지키거나 우리 뇌번에서 온갖 별 잡생각 다 나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기울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도 쓸데없는 소리들 많죠. 환경 속에서도 크고 작은 소음들이 있는데 평상 때는 신경 안 쓰는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고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기분이 몸이 아프거나 안정적이지 불안정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예민해지거나 이런 걸 보면 환경 또 온도 주변 환경 온도 이런 것들도 관련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쩐 그 황청 환각, 정신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뭐 집단 기저병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이 계속되는, 그럼 이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꼭 어떤 그 사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울감, 편집증 증상, 환청 환각 이렇게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 정신분열증, 불안장애,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게 자기 몸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정신도 그런 것입니다. 불안장애, 기분장애 해서 정신분열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이런 것들도 잘 나타난다. 이렇게 항진증에서 불안장애 나타나고 앞선 저하증에서는 우울감, 온도 변화, 인체, 정신 건강, 온도 변화, 기분 변화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추울 때는 우리가 겨울에 하는 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는 그렇죠 좀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대응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프면 그렇죠 외부의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괜히 신경질 나고 불안하고 이렇게 괜히 우울하고 더 몸이 아프니까 몸이 건강하면 아무래도 좀 몸이 살아나면 기분도 살아나고 정신도 좀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몸이 막 죽음까지 아픈데 그렇죠 항상 밝아서 몸이 짜증스럽고 힘들거든요. 외부 환경에 대응하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기력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항정신병 약물 도파민 마약 같은 거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병원 자료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는 뇌의 세로토닌 활성도 저하로 세로토닌 활성도가 저하가 되면 보통 정신분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높다라고 여기서는 보고에서는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 정신분열성 우울 증상은 언어를 좀 그렇죠 말을 좀 적게 하게 되고 의욕이 저하되거나 무감동, 기분이 다운된다는 거죠. 기분이 업될 상태에는 항진증, 좀 일정 부분 항진이 극도로 가기 전에 기분이 좀 어느 정도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가 보죠. 몸에 이렇게 증상, 몸이 이게 좀 활발해지느냐, 항진증에서는 활발해지고 몸이 다운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분도 약간 차이. 몸이 아픈데 이렇게 힘들죠 아무래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면 외부 환경이나 외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흉통 등 혈액순환이 좀 덜 되니까 정체가 일어나는 거겠죠. 이렇게 흉통이 아마 동맥경화도 잘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맥이나 정맥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덜 흐르니까 빠른 속도로 흘러야 되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몸이 차가우니까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냐. 중앙여기학교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나 정신분열 환자를 65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병원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글과 병원 자료 찾아서 내가 얘기해 드립니다. 갑상선 코로나 19에서 이렇게 이전 보면 내과 원장이 발생하는 버머센편 한내과 악읍성 갑상선염 동반 코로나 환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감염 환자에게서 갑상선의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갑상선 부여 목의 통증과 이렇게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 만지면 이렇게 악읍성 갑상선의 경우에 만지면 갑상선이 딱딱하다. 저는 이제 갑상선에 여러 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특징이 나타. 하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 하나는 악읍성 갑상선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이러스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이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는 어떤 종류든 감염되면 그렇죠. 그 부분에 어떤 조직에 정착하든지 그 부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합성선이 비대해진다. 합성선기는 항정증에서 비대하면 또 바이러스와 연관해야 돼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합성선이 비대해져 목에 이물감이나 압박감, 더위 참지 못하고 숨이 차고 심한 피로와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 생리 등의 변화가 돼 팔다리에 빠진다. 탈모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팔다리 힘이 약해진다. 사지마비, 사지가 아주 약하게 뭐 지나치게 체력이 떨어져서 너무 활동적이어서 합성선이나 항정증이 체력이 떨어져서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보면은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처럼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인체는 균형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수축되거나 너무 이완되거나 이래 버리면은 근육작용이 잘 일어나죠. 분명히 힘이 떨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그래서 우리가 수축과 이완 양쪽으로 왔다 갔다 너무 이렇게 했을 때 급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마비가 확 와버린다. 만성적인 질병에서 이것이 계속 호전과 어떤 악화를 반복할 수도 있다. 수축과 어느 쪽이든 간에 지나치게 수축되고 지나치게 이완되는 경우 이랬을 때 이거 바이러스 감염을 저는 의심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견해로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다리 힘이 약해지고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래서 제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는 갑성 항진증을 제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이러스 종류가 틀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구돌중증도 동반한다. 합성성 중독, 세균 바이러스 감염, 저감염에서 출산, 합성성 염증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장운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이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장 자극으로 인해서 설사가 생기는 거죠. 설사 변비는 어쨌든 간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렇죠. 바이러스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변비 설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방치하면 심낭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 피부가 건조해 겨울 때처럼 피부가 몸이 이제 더 추위를 못 견뎌 피부가 건조해 머리카락이 빠진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 탈모는 보통 바이러스 감염 증상인데 이거는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가 너무 높아도 머리가 빠지고 이러나 보죠. 그냥 뭐든지 균형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소멸시키면 그렇죠. 해결된다고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바이러스 약, 세균 치료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안전한 식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은 약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관련된 특허를 10개를 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특허를 10개를 냈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가 감염된 바이러스 종류가 틀릴 때 각각 갑상선염이 다른 것으로 분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